오늘은 회사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때 나 혼자 호구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을 잘하면 되죠. 그쵸. 끝났나요? 네 할 일만 네. 똑바로 하세요. 그럼 호구 절대 안 잡지. 네. 오늘은 일할 때 이제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설문을 통해서 같이 일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물어봤는데요.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계시네요. 오늘 영상은 직장인의 효과적인 협업을 고민하는 글로벌 협업 툴 아사나의 공식 파트너사 메가존 클라우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국내 넘버원 MSP로서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IT 솔루션을 고객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사나 또한 메가존 클라우드와 한국 공식 파트너로서 고객분들께 한국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글로벌리하게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툴이죠. 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이제 저희도 저희 팀이 하는 업무들을 써보면서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고민해 보면서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먼저 그 설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 투표를 해주신 부분이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 가 1위였습니다. 이제 56%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의사소통 문제라고 봐야죠. 회사 자체가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인데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의사소통. 근데 의사소통이라는 게 모든 거를 문서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써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모든 것을 기록해놓고 메모하지 않는 이상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덤탱이 쓰지 않으려면은 이메일 무조건 남겨야 되고 그렇죠. 녹음해야 되고 막 이런 지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침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 감시사회 같은 수준이에요. 서로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근거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이 별것도 아닌 이메일이 쌓여. 그리고 참조 리스트가 몇백 명씩 들어가. 너도 알아, 너도 나 이메일 다 보냈어. 사실 그거는 그냥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면피하기 위한 나의 액션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이라고 보기에는 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어쨌든 책임을 지려면은 그런 역할을 이제 규정을 하고 이제 상호간에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규칙인 것 같아요. 룰을 정해야 돼. 의사소통에는 룰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소통하겠다. 사실 결제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사소통의 방식이에요. 정해진 폼에 이런 정보를 집어넣어서 누가 이거를 책임질 것인지의 결제를 받아놓는 것. 이게 하나의 소통이고 월말 결산 내지는 분기 결산 또 어떨 때는 얼마 금액 이상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사전 컨펌을 받아야 된다. 품위서가 있어야만 재무팀을 집행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게 하나의 규칙이죠. 이 규칙이 너무 디테일하게 가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칙이 없는 채로 계속 가는 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목표에 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에 함께 달려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통은 주간 단위로 어떤 정보에 의해서 또는 월간 단위로 어떤 피드백을 향해서 이 내용을 계속 같이 규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일종의 의사소통의 룰이 아닐까. 그 안에 책임이 다 들어가야 되죠. 사실 기록은 시스템이 제일 좋습니다. 퇴사한 이형 팀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그 필요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사나를 써보니까 그런 부분이 프로젝트 하는 팀이나 회사의 경우 정말 사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목록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각자의 업무와 각자의 역할, 담당자, 그다음에 데드라인,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목록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분명하게 정리가 되고 한눈에 확인하기가 좋기 때문에 서로 이제 확인하고 체크하기에도 좀 오해의 소지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동으로 이제 보드, 타임라인, 이제 캘린더 이런 방식으로 좀 변환을 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까지 완료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되게 이런 부분이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중에 25%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던 게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 이 상황을 힘들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같이 일하는 상황에서 그냥 일만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을 텐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일에서 감정적인 대처까지도 일이라는 거를 일단 전제를 저는 좀 하고 싶고요.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서로 니 탓 내 탓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 업무가 너무 중요한데 누구랑 연결이 돼 있어. 근데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언제나 이게 뭔가 매끄럽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때까지 이 업무를 해줬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거나, 또는 데드라인은 맞춰졌지만 엉터리로 돼 있거나 퀄리티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재작업을 해야 되거나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나를 개빡치게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을 사실 미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에게 중요한 것을 그 상대방 부서나 개인에게 먼저 물어봐 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이때까지는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때까지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제가 팀장께 요청해서 다른 지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리마인드를 보내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거고, 모든 업무를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핵심적인 내용들, 내 성과나 내가 해야 될 일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들에 대해서는 니일 내일 따지기보다는 그 니일이지, 니일인데 니일 똑바로 하고 있어? 를 챙기는 게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그 모든 알림과 리마인드를 계속 모든 업무에 적용하기는 좀 사실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그런 거 꼭 사람이 할 필요가 없죠. 핸드폰 자체도 미리 알림 기능들이 요즘 굉장히 다채롭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는 규칙과 중요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개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푸시를 해주는 거죠. 그 푸시 알림이라는 건 내 업무에 적용하게 되면 아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자동화가 되게 중요한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이 써보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뭐 제피어나 유니토나 메일침프 같이 업무를 자동화해주는 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아사나를 써보니까 아사나에도 그런 좀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쓰면서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사나에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업무 요청을 할 때 막 누락되거나 제대로 업무를 안 해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게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파일을 포함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예 워크플로우를 내가 기획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요청할 수 있고, 그거를 요청을 했을 때 알람이 올 수 있게 설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제가 주도적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좋다고 생각을 했고, 아사나 자체에서도 200개 넘는 그 서비스들이랑 협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지메일이 들어오면 이제 아사나에서 바로 또 태스크를 만들고 업무를 완료를 하면 다시 또 메일로 자동적으로 알림이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내가 일일이 알림을 하고 푸시를 하지 않아도 좀 자동적으로 굴러가기 용이하게 돼 있다. 글로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10%의 분들이 어렵다고 투표를 해주신 것이 협업을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때입니다. 왜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물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띠빠빠들이 있긴 있어. 그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상당수는 그것보다는 목표가 불분명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했어? 그러면 되게 억울할 거예요. 대부분은 나름 열심히 했어. 무언가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고 조율이 안 돼서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감정적으로 다치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 같이 일할 때도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해결을 했어야만 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큰 프로젝트일수록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목표가 불분명해지고 내가 기여하는 성과가 불분명해지면 진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회의를 할 때는 이 프로젝트에서 이 사람의 역할, 목표, 데드라인을 명확하게 정하고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일종의 시스템이나 기록물로 남겨서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같이 모여서 피드백하고, 이게 회의의 본질인데, 회의라는 것 자체가 언젠가부터 이런 것들을 규정하지 않고 그냥 뭐 노가리 까다가 헤어지는 그런 것들이 회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나도 남는 것도 없고 이 회의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시간 낭비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툴을 사용한다든지 틀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 특별한 정보들을 채워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희도 OKR을 쓰지만 OKR이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적, 양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설정을 하면서 달성률이라든지 그런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사나에서도 OKR을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목표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게 이제 그 트래킹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프로젝트 외에도 분기 월간으로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되게 저희도 OKR 쓰는 입장에서 같이 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특화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여기 업무를 완료를 해서 체크를 하면 그거 자체가 바로 달성률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따로 뭐 입력을 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내가 뭐 100% 중에서 80%의 업무를 했으면 그 목표에서도 80% 달성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정말 편한 네, 그런 것들이 좋았던 직관적이네요. 훨씬 시각적이고 네, 직관적이고. 그런 거를 잘 못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직장인들이 협업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개인만의 문제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개인만 잘하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걸까요? 더 근본적으로는 회사가 이거를 챙겨야죠. 근데 모든 걸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회사에서 큰 틀은 잡아줘야 돼요. 이 의사소통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달성 과정은 이거다.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회사라는 것의 실체를 저는 여러 가지로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실제 롤링되는 이 내용은 그 업무의 팀장, 책임자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팀장의 더 상위, 본부장급 이상의 임원이나 CEO 레벨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의사소통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지원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개했던 이제 아사나 같은 프로그램들, 이런 내용들을 회사에 일단 도입을 좀 시켜주시고, 이걸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이 도입 할 수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협업 툴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다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아사나 툴을 비롯해서 이 레벨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직장인 분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회사의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아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 좀 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뭐 좀 해주는 거 없습니까? 네, 아사나가 이제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유료 버전으로 결제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을 해보시고 우리 업무, 우리 팀에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2가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을 작성을 하시고 아사나를 무료 사용을 신청을 해주신 100분께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1만원권을 증정을 해드리는 이벤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번째 이벤트는 무료 체험 후에 이제 후기 이벤트인데요. 아사나를 무료로 사용해 보시고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후기를 남겨주시면 후기를 제출하신 모든 분들께 30일 추가 이용권과 무료 교육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중에 3분을 선정해서 팀을 위한 간식 박스와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려 1등은 소니 블루투스 헤드폰, 2등은 크롬캐스트와 구글 네스트 미니, 3등은 MS 아크 블루투스 마우스, 이렇게 푸짐한 선물을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료니까요, 뭐 미지는 건 없죠. 그렇죠. 일단은 무조건 해보시고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무료로 사용해보시면서 저희가 앞서서 이제 협업에서 같이 개선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해보시고 업무에서 효율성을 개선해보시면서 일잘러로 성장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